여러분, 올리브영 다이소 정말 많이 가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저 포함 피부과 전문의들도 올리브영 다이소 다 가고 있어요.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인 제가 추천하는 올리브영 다이소 꿀템들 전부 알려드릴게요. 올리브영부터 가볼까요? 올리브영은 정말 접근성이 좋고요. 저도 이제 항상 퇴근길에 가다 보면은 올리브영이 있어서 오늘은 지나쳐야지 하는데 가끔 들릴 때가 많거든요. 정말 접근성이 일단 좋고 어디 가든지 번화가에 있죠. 주기적으로 또 세일을 하니까 세일할 때 가면 또 좋고요. 하지만 올리브영 입점을 하려면 좀 화장품 대표님들도 저도 많이 만나는데 올리브영 입점 비용도 많이 들고 올리브영에 입점했다고 해서 꼭 다 좋은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영에 입점했다고 해서 좋은 브랜드다, 입점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쁜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조금 더 지혜롭게 올리브영에서 어떤 성분이 들어갔고 어떤 제품들이 조금 더 이제 사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기준들을 조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올리브영에서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분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가 또 라루즈 에포제인데 광고가 이제 좀 들어올 것 같기도 한데 피부과에서도 이제 레이저 후에 진정 크림으로도 발라주는 성분이기도 해요. 일단 가장 유명한 게 시카플러스트 밤이죠. 이제 좀 꾸덕해서 모두에게 추천드리긴 좀 힘들고요. 잘 맞으면은 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몇 년 동안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좀 요즘 또 핫했던 비판텐에 들어가 있는 판테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여기서도 메인이 가장 판테놀 성분이고요. 다른 시카 성분, 마데카소사이드 등이 들어가 있어서 진정과 보습에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급하게 염증이 생겼을 때 뭐 그런 스테로이드 연고 이런 것들 이제 바르기 힘들 때, 그리고 또 너무 건조해서 각질이 일어나고 갑자기 진정과 보습을 좀 급하게 해야 될 때는 이런 시카플러스트 밤 좋은 것 같습니다. 크림 재질 같은 경우는 이런 밤 재질 같은 것보다 좀 더 데일리하게 쓸 수 있게 좀 더 크리미하게 좀 더 발림성이 좋게 나왔고요. 이 판테놀로 재미를 봐서 이제 라루즈포즈에서 다른 앰플이나 팩 같은 것도 많이 나왔거든요. 판테놀을 잘 맞으신다면은 이쪽 제품을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판테놀을 제일 좀 재밌게 좀 유용하게 쓰는 브랜드가 아닌가 싶어요. 판테놀 같은 경우는 70년도 더 된 역사가 있으니까 성능은 이제 많이 좀 보증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로이드 에스트라 같은 제품들, 그리고 셀프전시 이런 제품들도 피부과에서 워낙 옛날부터 많이 사용하던 제품인데 요즘은 또 올리브영 같은 데 많이 입점이 돼 있죠. 피부과에서 처방하는 MD 제품과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충분히 올리브영 판매 제품들도 사용하기 좋아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서 자극이 되는 성분이 최소한으로 들어가 있어서 조금 예민한 피부를 가진 분들이나 홍조나 이런 아토피 피부염이 원래 있으신 분들, 너무 건조하신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팩들 많이 사시죠. 제일 좋아하는 성분 중에 이제 3대장을 꼽으라면은 저는 히알루론산, 판테놀, 마데카소사이드인데요. 팩에서는 결국은 진정이랑 보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팩에서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되고, 이러한 진정과 보습을 위해서는 앞서 말한 세 가지 성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세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좀 찾아서 구매하면 좋을 것 같고, 1일 1팩 이런 것도 얘기가 많잖아요. 저는 좀 반대파긴 해요. 너무 자주 하는 거는 자극이 될 수 있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평균적으로 2, 3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주에서 1, 2회 정도만 저는 하는 편이에요. 너무 건조하다 싶다고 해서 너무 자주 팩을 한다고 해서 이게 속건조 해결이 되진 않거든요. 오히려 건조하다고 자주 이제 팩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게 좀 자극 피부염이 될 수 있어서 좀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올리브영에서 딱 잘 보이는 것들은 메디힐 제품들이, 이런 것들이 잘 보이더라고요. 메디힐 제품들이 패키지에 뭐 히알루론산, 판테놀, 마데카소사이드가 어떻게 메인으로 들어가 있다, 편하게 이제 좀 디자인을 해놔가지고 한번 쭉 보시면서 나는 화장품 쓸 때 이런 성분이 잘 맞았는데 팩에서는 이게 주 성분으로 들어가 있네 하면은 그거를 좀 위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품들 성분표를 보시면은, 이제 화장품 뒤를 보시면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 순서대로 보통 써 있거든요. 보통 1위가 정제수죠. 물이 주성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앞에는 정제수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 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순서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성분들이 앞쪽에 있으면 좀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 저 끝에 있으면 사실은 성분이 들어간다 해놓고 사실 굉장히 조금만 들어갈 수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함량 같은 것들은 화해 같은 어플 통해서 좀 살펴보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ppm이라고 하는 단위가 성분표에 나와 있는데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ppm이라는 거는 1리터에 1mg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 조그만 단위인 거죠. 이런 특정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갔다고 있는데 실제로는 별로 많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제품들을 고를 때 과대 광고가 아닌지 꼭 똑똑하게 조금 성분들을 분석을 해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비싸다고 해서 성분이 좋은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즘 레티놀도 핫하죠. 성분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 쓰시는 분들은 저농도에서 시작해서 고농도로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티놀의 자극
내구성을 완화시키는 보습제 성분인 히알루론산, 판테놀,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도 있거든요. 이런 제품들도 한번 성분 살펴보시고 조금 한 번에 여러 가지 같이 이제 쓰는 것보다는 한 번에 하는 게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비타민 C 제품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라루즈포제도 판테놀뿐만 아니라 비타민 C 제품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PDRN도 굉장히 핫하죠. 이 리쥬란이 PDRN에서 진화가 된 PN이라는 성분인데 이 리쥬란이 뜨면서 오히려 연어주사 이런 PDRN이 오히려 다시 또 유명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PDRN을 바른다고 해서 침투가 많이 되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MTS 아니면 요즘 리들샷 같은 것들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화장품도 좋지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성분들은 리쥬란처럼 주사로 확 진피증으로 넣어주는 게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좀 주사를 맞고 뭔가 좀 유지치료로 평소에도 조금 너무 잘 맞아서 PDRN 성분을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MTS나 리드샷 이런 것들과 함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리쥬란에서 PDRN 성분 화장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 요즘 유명한 것도 아누아에서 나온 PDRN 성분 화장품도 품절에서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성분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퍼센트나 ppm 확인하시고 한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클렌징 또 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또 유명하게 가장 또 베스트셀러에서는 마녀공장 클렌징 오일 많이 쓰시죠. 확실하게 이중 세안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가장 오일 성분이 많은 게 클렌징 오일이기 때문에 오일을 확실히 녹일 수도 있고 화장도 확실히 세안이 가능해요. 하지만 오일 성분이기 때문에 오일이 남아있어서 모공을 막거나 너무 강하게 세정을 해버려서 피부 장벽에 손상을 줄 수도 있으니까 좀 이런 것들은 좀 개인 타입에 따라서 조금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원래도 예민하고 좀 트러블이 많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클렌징 워터 또는 클렌징 밀크 제품을 추천하고요. 클렌징 워터는 이제 올리브영에서 바이오더마 제품도 저는 많이 썼고요. 화장솜을 이제 사용하기보다는 거품 용기 같은 걸 사서 거품을 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화장솜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시면은 모노필라멘트 제품을 저는 항상 추천을 드리는데 나일론 제품이 보통 좋거든요. 꼭 면 제품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나일론 제품이 오히려 면보다 자극이 덜하다는 그런 논문 결과도 있으니까 제품 추천을 드리자면은 시르코토가 옛날에는 올리브영이 있었는데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건 제품들도 있고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드름 패치도 이제 많이 쓰시죠. 저는 넥스케어 이제 주로 쓰는데 여드름 초기에는 여드름이 산소를 싫어해서 패치를 붙이게 되면은 오히려 여드름균이 산소가 이제 없네? 신나서 나는 증식을 해야겠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드름 초기에는 여드름 패치는 전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티트리 오일이나 이런 항염 성분이 있는 것들을 오히려 발라주고 오픈해 두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여드름이 터지거나 아니면 압출을 하거나 나서 진물이 날 때 이런 경우에는 패치를 붙여서 진물을 좀 흡수시키면서 패치에 있는 이런 진정 효과를 좀 주고 그리고 추가적인 균의 감염이 안 일어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드름 패치는 초기보다는 후기에 중기 후기에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다이소. 다이소는 딱히 세일이 필요 없을 정도로 워낙 싸죠. 근데 최근에는 화장품 코너가 굉장히 커져 있더라고요. 울산인 제가 보기에도 정말 화장품 제품들이 또 괜찮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다이소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 살만한 제품들은 크게 레티놀, 리들샷, 그리고 팩이 아닐까 싶어요. 가장 유명한 건 본셉, 토니모리에서 나온 레티놀 제품이 있고 500IU 제품이 보통 시작하는 농도, 저농도의 제품이고 2500IU짜리도 있더라고요. 이게 좀 고농도 제품인데 이런 본셉의 2500IU 같은 레티놀 제품은 5,000원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가격 대비 레티놀 함량이 되게 높아서 가성비로 따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고농도를 쓰시면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이제 농도를 저농도에서 시작했다가 높여가기를 추천을 드려요. 조금 약간 편법을 쓰면은 고농도를 사서 보습크림을 써가지고 농도를 인위적으로 조금 줄여서 얼굴에 펴바르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근데 그 농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좀 힘드니까 웬만하면은 좀 정해진 저농도로 시작을 하셔서 좀 나중에 고농도로 올라가는 걸 추천을 조금 더 드려요. 리들샷은 워낙 인기가 많고 품절 대란도 있었죠. 근데 제가 영상에 이미 소개한 적이 있어가지고 예전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잘못 쓰면 정말 피부가 뒤집어져서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하길 바랍니다. 또 재밌는 건 팩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데 요즘 또 바세린 한창 핫했잖아요. 그래서인지 바세린 회사에서 팩을 아예 만들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꾸덕꾸덕하지도 않고 안에 앰플도 많이 들어있고 해서 가성비 제품으로는 쓰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신기한 건 슬리핑 팩이라고 해서 바르고 떼지 않고 그냥 자는 팩이 있는데 팩을 그냥 올려놓고 자면은 사실 좀 좋진 않거든요. 팩을 올려놓고 한 10분 15분 뒤에 사실 떼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팩을 잡아놓고 너무 금방 잠이 드는 체질이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그런 팩보다는
이런 슬리핑 팩 간단하게 바르고 그냥 자버릴 수 있는 팩, 좀 마케팅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슬리핑 팩이라고 해서 바르고 뗄 필요 없다는 건 그냥 보습크림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좀 기발한 마케팅이 좀 재밌어서 한번 추천해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화장머 크림이라고 하는 것도 좀 써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파 성분이 주 성분이에요. PHA. 아하나 바하 같은 것들보다는 좀 덜 자극적이게 각질 제거를 할 수 있는 성분이고요. 이런 화장을 잘 먹는 크림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각질 제거와 화장을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자극으로 좀 써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5,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로 쓰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올리브영 다이소에도 다양하게 좀 좋은 제품들이 있어서 제가 실제로 쓰는 제품들도 소개를 해봤고, 이번에 좀 영상을 찍으면서 재밌게 좀 사봐서 써봤던 제품들도 소개를 해봤는데요. 꼭 이런 제품들 자체를 뭐 즉각적으로 뭐 제가 광고를 받지 않았으니까 추천해드린다기보다는 제가 화장품을 살 때 고려하는 기준들, 어떻게 이제 선명하게 지혜롭게 화장품을 고를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얘기 드리는 게 화장품은 피부를 뭔가 개선을 하고 바꾸고 이러는 데 쓴다기보다는 피부를 유지 관리, 보완하는 차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피부를 완전 천지개벽을 만들겠다 하면서 화장품을 쓰시게 되면은 오히려 뒤집어지고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피부를 변화를 주고 싶다 했을 때는 오히려 피부과에서 좀 상담을 받고 좀 강한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피부가 좋아졌을 때 이걸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그런 화장품 같은 것들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피부는 유지 관리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런 화장품들도 잘 고르셔서 유지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또 알고 계신 자신의 숨겨져 있는 꿀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것들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피부를 AS 드리는 피부과 전문의 박보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